윤석열 후보가 비서실장, 선대위 비서실장에 중마고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선대위 조직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또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언론이나 중진들, 당 관계자들과 그 협의하는 채널로서 우리 최고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이제 낸 겁니다. 자,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많이 전망하고 있는데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노 인포메이션 존인데 비서실장, 그러니까 후보의 가장 최측근 역할을 할 비서실장에 중마고 권성동 의원을 내정한 건데 이재명 기자, 뭐 워낙 국회 베테랑 기자니까 권성동 의원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둘이 진짜 뭐 중마고우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 사이인가요? 그렇죠. 어떤 사이예요? 저 윤석열 후보가 외가가 좀 강릉이고 거기서 외가 어렸을 때부터 외가에 가면 권성동 의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놀았던 그런 사이다. 그러니까 중마고우가 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가까운 인사를 이제 비서실장에 발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사선인데 사선의 비서실장은 참 보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참 드문 경우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박홍근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3선입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가 3, 4선에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는 건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국회 내 경험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두 후보 다 이렇게 원내에서 굉장히 중진들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는 건 결국은 원내와의 어떤 소통, 원내를 다잡기 위해서는 그런 중진들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캠프의 좌장을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맡아왔었는데 좌장을 비서실장에 앉힌다는 건 참 드문 경우긴 하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와의 소통, 원내를 어떤 다잡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에서는 좀 더 늘 우리가 대선 경선과 본선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경선 때는 아무래도 내부 다잡기를 많이 이제 그 중점을 둬야 되죠. 한편 이제 본선 후보가 되고 나면 외연 확장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일종의 어떤 선거 공식인 건데 좀 더 윤석열 후보의 첫 인선이었다면 좀 더 경선 후보 캠프, 다른 캠프에서 사람을 발탁한다든지 좀 파격적 인선을 통해서 어떤 달라진 윤석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은데 캠프의 좌장을 비서실장에 앉힌다는 건 좀 너무 이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중마고우에게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 캠프의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앉히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만한 뭐 예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 인사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홍준표 의원 쪽을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 쪽에 함께했던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중책을 맡았던 인물을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데려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다른 캠프들을 안고 간다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수 있죠.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 안 돕겠다. 이번 선거 공식적으로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선거지면 감옥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일각에서는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담을 했습니다. 내일이 대선이면 누가 유리할까에 대한 두 사람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진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현재는 당연하죠. 근데 아직은 내가 뭐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 가르쳐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할 거는 이 캠프를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는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으면은 난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 사냥꾼. 야, 이거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캠프 내의 인사들을 그대로 선대위로 중용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의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 비슷한 말 같기도 합니다. 자리 사냥꾼. 전재수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후보 군으로 거론되는 분의 자리 사냥꾼에 대한 경고 메시지. 야, 이 두 가지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에 계시는 분들을 지칭해가지고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떼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캠프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제 하이에나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님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예. 평상시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외신까지도 매일 꼼꼼하게 읽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떼다 그러면 그 잣대를 김종인 위원장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대표만 4번인가 5번을 하고 40년 전부터 활동하던 왕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이제 파리떼를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뭡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자리를 놓고 다투는 최일선에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1940년생인데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아직도 80살이 넘은 분에게 이렇게 큰 선거를 의지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권 전체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사람을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젊은 세대로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면에는 동감을 하지만요. 저는 지금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을 반드시 모셔와야만 하는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문재인 정서라든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공분이 크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을 꼭 모시고 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와 맞지 않게, 그러니까 나이와 좀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감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립감 강하게 캠프를 딱 쥐어 잡고 자기 뜻을 잘 펼쳐가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아젠다들을 툭툭 잘 던지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이가 많고 정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뭐 왕팔이다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분의 지혜를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들여서 쓰면 될 부분이다. 꼭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